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임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정반대의 결과가 나와서 놀랐던 경험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남과 북의 백성들이 서로를 알아가며 이런 충격을 받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생각하던 북한, 내가 확신하던 남한이 알고 보니 예상과 다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받아온 교육,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 그리고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만들어온 문화와 전통이 우리로 하여금 커다란 오류에 빠지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틀릴 수 있고 내 예상과 다를 수 있다라는 태도는 통일을 준비하는 첫 번째 단계가 아닐까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멈추지 않고 다가오는 거대한 변화. 통일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북한을 바라보는 시간. 통일 is coming, 김영보입니다. 북한의 모든 사회 체제와 제도는 당과 수령을 세우기 위한 도구입니다. 공동체의 미래를 좌우하는 교육제도 역시 다르지 않죠. 이 지점에서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의 행복을 추구하는 남한과 결정적인 차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북한에도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자신의 꿈을 펼치기 원하고 가족들이 잘 되길 바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난 모습 속에 감춰진 내면의 모습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북한 사회와 교육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방송인으로 또 사회운동가로 활동하는 탈북민 정윤아 자매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탈북민 방송인으로 또 사회운동가로 활동하시는 정윤아 자매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매님께서는 탈북은 언제 하셨나요? 저는 2006년 3월 달에 했습니다. 남한에 온 지 한 20년 정도 되셨다고 볼 수 네, 있겠습니다. 네. 고향은 북한 어느 지역이었나요? 우리가 해방 직후에는 거기가 평안북도였는데, 김일성이 정권을 잡으면서 자강도라고 명칭을 바꿨습니다. 지금은 자강도 전천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그 전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군요. 북한에서의 꿈은 무엇이었나요? 저는 북한에서 제 스스로 꿈을 꿔본 적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냥 김부자에 의한, 조선노동당에 의한 꿈은 있었죠. 장군님을 지키는 전투기 조종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여자 전투기 조종사가 꿈이셨군요. 네, 맞습니다. 고위 장성의 따님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출신 성분이 좋았던 거죠? 아마 그래서 제가 꿈을 음, 그렇게 전투기 조종사로 잡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졸업하신 학교 또 전공은 어떻게 되세요? 제가 고등학교는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를 가는데 대학교 2학년 때 탈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대학교는 김정숙 교원대학이라고 김일성의 그 첫 번째 부인 김정일의 친모죠. 예. 그래서 김정숙의 이름을 딴 그 교원대학이 북한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경북도 해령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탈북을 하게 된 것이죠. 김정숙 교원대학교. 네. 북한 최고의 교육대학교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이제 뭐 김일성 종합대학이나 또 뭐 김책공대나 이런 데 나온 대학생들이 볼 때는 좀 가소롭게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간부집 자식들이 아무래도 그 김씨 일가의 이름을 딴 대학이다 보니까 음. 함경 남북도 지역의 간부집 자식들은 다 온다고 볼 정도로 지금 북한의 부모들도 아이들이 공부 잘해서 이런 미사일 대학 가고 막 핵 관련 대학 가는 거 원치 않습니다. 음. 그런데 가면 이제 국가에 빼앗긴 몸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돈이 좀 있는 집안들은 대부분 요런 간부집 자식들이 가는 대학들이 좀 따로 있어요. 네. 그중에 하나가 김정수 교원대학이 고런 대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나와서 이제 교사가 되는 그런 코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근데 서학교 교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교원대학교에서 전공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저는 음악을 했습니다. 음악과. 아, 그러면 음악 예. 선생님이 되실 뻔했네요. 맞아요. 어. 아이들에게 이렇게 북한에서 일명 콩나물 대가리라고 그러는데요. 그 콩나물 대가리를 가르칠 뻔했죠. 굉장히 영어를 잘하셔서 한때 네. 탈북 이후에 국제 투자가인 짐 로저스의 수행 비서로 활동하시면서 또 화제가 되기도 하셨는데 언제 네. 영어는 그렇게 공부를 하셨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제 기억에는 그때 저희가 인민학교 때거든요. 인민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영어 단어장이랑 영어 이렇게 교과서를 구해 오셨어요. 우리로 치면 초등학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음. 그래서 2학년 때 그걸 탁 내놓으시면서 "오늘부터 영어 단어 20개씩 외우지 못하면 넌 잠 못 잔다." 어. 이렇게 해서 이제 영어 공부가 시작이 됐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때 평양이랑 막 이런 데 많이 다니시다 보니까 이 국제사회는 앞으로 이제 '영어를 모르면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사교육 아닌 사교육이 시작이 됐고 또 중학교 올라가면서 제가 이제 영어반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그럼 네. 북한이 말로는 미제국주의를 혐오한다고 하면서 네. 이렇게 영어 교육을 시키고 있다라는 사실이 참 놀랍습니다. 그 영어 교육을 얼마나 중시를 했으면 도마다 시마다 외국어 학원이 다 있어요. 어. 그리고 조조마다 학생들도 영어를 원하거든요. 돈 많은 집의 부모들도 영어를 가르치고 싶어 할 정도로 이 미국의 위상에 대해서 알아요. 국가가 여기를 적대시해라 하니까 적대시하는 거고 저도 학교 다닐 때 "왜 미국 놈들의 언어를 배워야 되냐."고 선생님한테 질문했던 적이 있어요. 음. 선생님이 너무 때려서 제가 그때 이제 화가 나 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북한에 체벌이 많군요. 그냥 뭐 쭉 하면 때려요 심심하면. 막 음. 집어 던지고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그때 선생님이 했던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미국 언어가 아니다 영어는. 미국 놈들은 머리가 나빠서 우리 조상들처럼 고유의 언어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그래서 이 영국의 언어를 빌려다 쓰는 중이다. 그러니까 미국 놈들의 언어를 배운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대영제국의 언어를 배운다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족을 알려면 그들의 언어를 알아야 되고 그들을 포로로 잡았을 경우에 그러니까 명령을 전달해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는. 그러면서 막 때리면서 공부를 시키더라고요. 그랬군요. 미국의 언어가 아닌 국제어로서 공부를 맞습니다. 공부해야 된다라는. 네. 네네. 그럼 네. 북한에서 영어를 잘하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나요? 사실 영어를 잘해야 대학을 가게 되거든요. 그 대학교 시험 볼 때 영어가 필수 과목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또 영어를 해야 됩니다. 하긴 해야 돼요. 누구나 다. 대학을 참 가려면. 남한과 북한이 참 놀라운 공통점을 가지고 있네요.
수학, 국어, 그러니까 국영수는 똑같아요. 그렇군요. 예. 영어 교재나 또 교육 내용이 남한과 북한 네. 어떻게 다른지 참 궁금한데 기억에 남는 표현이나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처음 날 이제 영어반에 딱 들어가니까 General Marshal 김일성이라는 노래를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영어로 가르치는 어. 거예요. 그래서 그 영어로 이제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가르치고 그다음에 We are the sons and daughters of our supreme leader 김정일 이걸 시키더라고요, 먼저. 그러니까 예. 우리는 김정일 장군님의 뭐 아들, 딸들이다 이 문장을 먼저 가르쳐 줬고 그다음부터는 뭐 물론 장군님 뭐 이런 세뇌에 대한 것도 있었지만 교육 재료들은 보통 뭐 날씨가 어떠니, 시간은 몇 시야,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부터는 비슷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대한민국은 보니까 문법 위주의 영어를 많이 가르친다면 북한은 좀 디베이팅, 토크도 많이 시키거든요. 그래서 클래스 안에서 서로 이렇게 학생들끼리 막 대화도 많이 시키고 그런 좀 교육 스타일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북한은 좀 스파르타다 보니까 밤 10시가 돼도 그날 숙제를 못하면 집에 안 보냈어요, 선생님들이. 그렇군요. 네, 근데 한국은 보니까 아무래도 자본주의다 보니까 하루에 다 가르칠 수 있는 건 한 일주일에 가르치는 것 같더라고요. 남한에서의 문법 위주 교육보다는 북한에서 좀 토론 위주 또 실전적인 교육을 강하게 이제 네. 교육한다라는 말씀이신데 모든 학생들이 자매님처럼 그렇게 다 영어를 잘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야, 못하죠. 뭐, 예. 돈이 좀 있어야 뭐 무슨 교과서도 사고, 그 영어 공부에 필요한 그런 것들도 살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 음.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그 문제집 이런 거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북한에서. 그렇군요. 구하기도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아이가 머리가 좋아도 집안이 또 재력이 안 따라주면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음. 그래서 평균적으로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몇몇이 잘하는 거죠. 네. 가장 좋았던 그 훈련 방식은 뭐였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네. 저는 사실 안 맞으려고 열심히 했어요. 혼나지 너무, 않으려고. 예, 너무 때려서. 그리고 음. 북한은 이제 시험을 보면 그걸 벽에다가 1등부터 쫙 붙이거든요. 예. 그럼 그때 내가 막 꼴찌로 가 있으면 너무 망신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집에 가면 아버지한테 혼날 생각에 즐겁게 배웠던 기억은 없고요. 맞지 않으려고 압박감 속에서 예, 했던 것 네. 같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동기로 공부를 하셨는데 예. 그래도 열심히 하셨네요. 맞으면 안 되니까. 우리 아버지는 때리면 진심으로 때리셔가지고. 북한 학생들도 이 남한처럼 입시를 통과하게 되나요? 남한하고 북한하고 이 대학교 들어가는 그 체계가 좀 많이 달라요. 예. 우리나라는 뭐 수능을 걸쳐가지고 본인이 가고 싶은 대학을 이렇게 뭐 몇 가지를 쓰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북한은 전혀 아닙니다. 북한은 TO가 국가에서 내려와요. 어. 번트라 그래가지고. 당에서 학생들의 진로를 결정하나요? 그럼요. 맞습니다. 딱 그게 오. 정답입니다. 제 인생이 제 거가 아니에요. 오. 그래서 2, 3월 달에 예비 시험을 봐야 돼요, 먼저. 그러니까 12월 달에 먼저 예비 시험을 보고 3월 달에 본 시험을 대학교에 가서 봅니다. 예. 그래서 그 예비 시험이라는 건 뭐나 그 도시 군 학생들이 쫙 완전 그 무슨 그 조선시대 때 그 과거급제를 보듯이 몇백 명이 이렇게 그 어떠한 공간에 앉아 가지고 시험을 쫙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비 시험을 통과한 인원들이 그 번투를 가지고 이제 싸우게 되는데 그때서부터는 부모의 재력 싸움입니다. 예를 들어 김정수 교원대학이 우리 학교에 2장이 나왔다. 그럼 그 2장 가지고 싸워야 되고요. 아. 또 뭐 김책공대가 2장 나왔다. 그럼 그 2장 갖고 싸워야 되고 또 어디 이과대학이 4장 나왔다. 그럼 그거 갖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음. 수능을 통과해서 머리 좋은 사람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번투를 받아내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예비고사를 보고 네. 네, 그 바탕 위에서 또 본고사를 통해서 정해진 TO 안에 들어가야 합격이 되는 맞습니다. 거군요. 네네. 그거예요. 아, 참 치열한데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오니까 수능제도 보니까 그 시험이 똑같더라고요, 너도 나도.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북한은 대학교마다 시험이 다 달라요. 아. 예. 김정수 교원대학이 다르고 김책공대가 다르고 이렇게 다 다르거든요. 네. 그다음에 학과도 제가 정한다기보다 아예 국가가 정해 주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는 뭐 정치를 공부하다가 경제로 갔다가 뭐 마구잡이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학과 이전이 되더라고요. 음.
북한고 쉽지 않거든요. 네. 내 예.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니다라는 말씀 아니네. 정말 네. 와닿네요. 자매님께서 탈북하신 뒤에 남한의 학교와 또 학생들을 보고 가장 놀랐던 부분이 무엇일까요? 일단 애들이 진짜 자유분방해요. 어. 북한의 아이들이 학교 교실에 앉으면 그렇게 막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못하게 하거든요. 그 학교지만 군인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 각 잡아 앉아 있고 졸지 못하고 막 뭐 장난도 못하게 하고 규율 속에 꽉 잡혀 어. 가지고 예. 아직도 체벌이 존재하겠네요. 아유 그럼요. 음. 막 날라오죠 막 뭐. 날아가는군요. 예. 남한 사람들은 대체로 미국에 우호적이고 또 네. 일본에는 뿌리 깊은 반감을 가지고 있으며 네. 중국에는 또 이런저런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또 네. 하지만 시대가 흐르면서 이 또한 계속해서 변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북한에 살고 있는 동포들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에 대해서 또 어떤 네.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일본은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철천지 원수 이렇게 이제 교육을 하고 있고요. 비슷하죠? 한국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북한은. 아예 그냥 어릴 때부터 반일 전가라 그래 가지고요. 그 일제 강점 시기에 이 교육을 엄청나게 시킵니다. 음, 그래서 미국 사람보다 더 미워하는 게 일본일 정도로 반일 감정이 엄청나군요. 엄청납니다. 어, 그러니까 방송원이 막 방송에서 아주 그 대놓고 막 욕을 하잖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의 적으로 만들어 놓고 이쪽 일본은 완전 숙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 일본, 미국 여기를 진짜 이 교육을 많이 하는데 사실상 주민들은 또 일본 제품을 엄청 선호했어요. 90년대 년대 초반부터 후반까지. 예, 토시바 뭐 무슨 이런 뭐 파나소닉, 소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음, 거를 너무 좋아했는데 나중에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 요때 한류가 들어오게 되면서 지금은 무조건 그냥 다 대한민국 거를 선호합니다. 그렇군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뭐 아무래도 공산당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음악도 북한이 보면 그 러시아 음악풍이 많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러시아는 좀 큰형님처럼 보고 중국은 사실 막 이렇게 진심으로 좋아하진 않아요. 하지만 중국을 통해서 많은 물품들이 지금 북한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적인 면에서 중국과는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 그래서 서로 이용하는 사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아주 우호적인 그런 감정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꼭 그렇지만도 않다라는. 오히려 중국보단 러시아를 좀 더 감정 없이 이렇게 바라보는 것 같고 아, 중국은 사실 이 북한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저 사람들은 뭐 이제 북한 안에서 얘기입니다. 김일성이 그랬대요. 중국 그 회사가 들어와서 동해에 북한의 동해에 기름이 나온다라는 걸 김일성이 좀 생각을 해 가지고 한번 파 보라 그랬는데 중국이 팠는데 기름이 안 나온다고 그랬대요. 네. 그때 김일성이가 했다는 말이 되게 유명해요, 북한 안에서. 중국 사람들이 기름이 안 나온다고 했으면 나오는 거다. 러시아 기업이 들어와서 파게 해라. 해 가지고 러시아 기업이 들어와서 팠더니 기름이 나오더라.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어. 중국 사람들을 신뢰하질 않아요. 일반적인 정서나 감정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네. 다음 세대를 우리가 통일 세대로 양성해야 할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남북한 학생들이 이렇게 서로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네. 우리가 좀 교육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너무 뉴스에서 자극적인 것만 얘기하니까 음. 그런데 사실 북한 주민들은 굉장히 순박하고 주민들은 정말 뭐 아무 뭐 외부 사회를 접하지 못했으니까 순수하고 착하고 이렇거든요. 음. 그런데 그 북한의 당국이 주입하는 교육이 잘못돼서 북한 주민들이 거기에 지금 세뇌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이 좀 사랑으로 좀 이렇게 보듬어 안아야 되거든요, 사실상. 네. 왜냐면 지금 북한이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저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기 전까지는 우리가 조금 더 양보하고 이해해 주고 품어 안아 줘야 되고 사랑으로 무조건 저는 복음밖엔 답이 없다는 위주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좀 이렇게 끌어안아서 그렇게 사랑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가 한 가지 바람이고요. 네.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을 굉장히 동경하고 짝사랑합니다.
북한 정권이 맨날 대한민국을 놓고 뭐라고 하지 사실 북한 주민들은 다 동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뭐 100% 동의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조금 북한에 대한 그 통일을 너무 계산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말씀을 전해 주셨네요. 우리가 북한 정권과 주민들을 잘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라는 말씀, 네. 사랑과 복음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말씀 명심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매님께서는 남한에 와서 통일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뀐 점이 있다면 네. 뭐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북한에서는 통일하면 무조건 조카 통일이었거든요. 아무래도 받은 교육이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무조건 무력 통일을 얘기를 했었는데 대한민국에 와 보니까 북한에서 그동안 뭐 대한민국이 자기네들을 공격했다고 했던 모든 도발들이 북한에 의한 도발이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아, 대한민국은 참 민주적으로 이런 평화적으로 통일을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걸 이제 보게 되면서 왜 북한을 저렇게 쟤네들이 세게 나오는데 우리는 맨날 이렇게 대화로 해야 되고 평화로 해야 돼. 우리도 갖다가 막 쏟아 부어야지. 이런 마인드가 초반에는 강했어요. 여전히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렇게 가다 보면 막 군비 경쟁도 가고 막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안보를 갖춰야 되는 건 철저하게 갖추되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통일하기엔 좀 어려워졌으니까 우리가 오래 헤어져 있어서 음. 복음이다. 사랑이다. 이거밖엔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뭐 이런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지난 대한민국 30년을 돌아봤을 때 북한에 대한 기도가 계속 이렇게 출렁출렁 하거든요. 어떤 계기 때는 막 하다가 또 어쩔 때는 안 하다가 막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을 좀 말랑말랑하게 사랑으로 이렇게 싹 적셔 놓고 그다음에 뭔가 교육도 들어오고 뭐 전기도 들어오고 뭐 수자원 공사도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야지 처음부터 막 기업들이 먼저 들어가면 북한 주민들 자존심이 엄청 세거든요. 네. 자칫하면 이 소독과 동독처럼 영토는 통합이 됐는데 감정에 쌓인 게 이게 안 풀릴 수 있어요. 정말 교회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서 이런 작업이 먼저 된 다음에 좀 정치도 들어오고 교육도 들어오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 크리스찬의 바람이 있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출렁이지 않고 한결같이 흘러가야겠습니다. 남한에서 개봉되어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켰던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자매님께서 그 영화를 보시고 통일 사역에 대한 또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들었는데 그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신의 악단을 3번을 봤어요. 오. 그때그때마다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이면서 아, 결과적으로는 내가 살아있는 신의 악단이구나. 이 박 교수는 오지 못했지만 정윤아는 왔구나. 하나님이 음.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셨구나. 내가 살아있는 생존하는 신의 악단으로서 동포들을 우리 진짜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런 사명이 더 뚜렷해지는 계기가 됐어요. 그 영화로 인해서. 네. 정유나 자매님이었습니다. 오늘 네. 또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통의 방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마음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보여지며
북쪽에서 드리는 기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북한 땅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남과 북이 분단이 된 지도 7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물을 열어주신다는 선망 하나로 오랜 시간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도 이제는 지쳐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열매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북한 땅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미국과 이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세계 전쟁 속에 북한의 이름은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알던 못 먹고 못 사는 북한, 전쟁할 능력도 없는 북한, 곧 무너질 것이라는 북한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땅을 향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일 통일의 과정을 세상 사람들은 정치인의 실수로 시작되었다고 보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손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고 그 땅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그 소망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남과 북의 분열을 넘어 경상도와 전라도의 분열이 자와 우로 나뉘어 서로 죽고 죽이는 싸움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그 안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사랑을 한국교회가 다시 경험하게 하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대한민국 땅의 통일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남한을 처음 방문한 외국인이 대한민국 뉴스를 보며 여야가 극한 대립하는 정치가 불안한 나라,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는 위험한 나라라고만 판단하게 된다면 이거 참 곤란합니다. 반대로 외부에 드러난 북한에 대한 몇 가지 뉴스 제목들, 극심한 빈부격차, 비이성적 수령체제, 장마당, 그리고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만으로 북한 사회를 모두 설명할 수 없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결정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꿰뚫어 보는 지혜를 간구합니다. 통일 이즈 커밍. 지금까지 제작의 김영보, 신예린, 최단이었습니다.